러시아가 실수로 넘긴 엔진 하나, 한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주발사체가 뭔지 아시나요?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우는 거예요. 들어보면 엄청 어려울 것 같죠? 실제로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주발사체는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같은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런 기술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상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인공위성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주에 올릴 방법이 없었죠. 다른 나라 로켓을 빌려서 쏘아 올려야 했습니다. 돈도 엄청 들고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남의 로켓에 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우주 발사체를 만들자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손을 잡기로 했죠. 2000년대 중반, 한국과 러시아는 나로호 개발 협력을 시작했어요. 나로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한국이 배우는 방식이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기술 이전을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준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군사 기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기술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가 이 기술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요. 함부로 다른 나라한테 안 가르쳐 주죠. 러시아 기술진들은 한국 연구원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엔진 조립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라는 거였죠. 한국 연구진들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배우겠어요? 그냥 돈 주고 로켓 하나 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2008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지상검증용 발사체를 보내왔는데요. 이게 원래 지상에서 테스트용으로 쓰는 모형이에요. 당연히 핵심 부품은 다 빠져 있어야 했죠. 그냥 겉모습만 비슷한 모형을 보내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완전체 엔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동 가능한 진짜 엔진이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어쨌든 진짜 엔진이 왔습니다. 이 RD-191 계열 엔진은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액체 연료를 쓰는 고성능 엔진이죠. 러시아가 수십 년간 개발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걸 한국이 갖게 된 거예요. 한국 연구진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한테 잘못 왔다고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결론은 빨리 나왔어요. 연구한다. 최대한 많이 배운다. 러시아가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분석한다. 그날부터 한국 연구진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부품을 떼어내면서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고 소재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세요? 엔진 안에 부품이 수천 개예요.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했죠. 연소실 구조를 보고 연구진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용접 기술도 대단했어요. 이음새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놀라웠죠. 고온의 연소가스를 견디면서도 엔진이 녹지 않게 하는 기술이었어요.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연구실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반납했죠. 가족들한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러시아가 언제 돌려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분해만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조립도 해봤어요. 우리 손으로 직접 조립하면서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죠.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부품이 제대로 안 맞더라고요.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를 반복했어요. 100번도 넘게 했을 겁니다. 연소 시험도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실제로 작동시켜보는 거예요. 연료를 넣고 점화하면 어떻게 타는지 보는 거죠. 처음 시험할 때는 다들 긴장했어요.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몇 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험했어요. 시험을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연소 온도, 압력, 추력, 연료 소비량, 진동 패턴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 데이터가 나중에 한국형 엔진을 만들 때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당시 한 연구원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그때 그 엔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외국 기술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 엔진 하나가 한국 우주기술의 운명을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역공학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분해해서 봐도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특히 소재 기술이 그랬습니다. 이 금속이 정확히 어떤 합금인지,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겉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료공학 전문가들이 합류했어요. 금속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했죠.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비슷한 합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조 공정도 문제였어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제조 방법이 다르면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단조, 주조, 용접, 열 처리까지 모든 걸 테스트했어요. 이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쯤 됐을 때 연구진들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형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75톤급 액체 엔진이었어요. 75톤이라는 건 엔진이 낼 수 있는 추력을 말하는 겁니다. 로켓을 밀어 올리는 힘이죠. 이 정도면 중형급 발사체를 만들 수 있어요. 설계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러시아 엔진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했어요. 크기도 조금 다르게 하고 성능도 개선하려고 했죠.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부품 하나하나 제작하고 조립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을 때 연구진들은 감격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첫 엔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점화하자마자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도 실패했어요. 이번엔 연소실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고온을 견디지 못한 거죠. 냉각 시스템을 개선해야 했어요. 다시 설계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지쳤어요.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다 헛되는 거니까요. 연구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2016년 3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예요. 목표 추력을 달성했고 안정적으로 연소됐습니다. 연구진들은 환호했어요. 울면서 서로 껴안았죠. 한국은 자체 기술로 대형 액체 엔진을 개발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정도만 가지고 있던 기술이에요. 한국이 6번째로 이룬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했다는 건 이제 진짜 우주강국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액체 엔진 기술은 우주 발사체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외국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이 놀랍다고 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죠. 하지만 엔진 하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발사체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지만 몸체도 필요하거든요. 연료 탱크, 제어 시스템, 페어링까지 만들어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누리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일단 추진체를 만들었어요. 총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죠. 이 정도면 1.5톤급 위성을 600km 고도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2단 로켓이라서 1단, 2단, 3단을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각 단마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1단은 지상에서 발사할 때 큰 힘을 내고, 2단은 중간 단계에서 가속하고, 3단은 최종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죠. 제어 시스템도 중요했습니다. 로켓이 정확한 궤도로 날아가려면 실시간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하거든요. 자세 제어 장치, 항법 장치, 통신 장치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만들었어요. 2021년 10월 누리호 첫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리호가 발사됐어요. 처음엔 잘 날아갔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까지 순조로웠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3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진 겁니다.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죠. 아쉬웠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했으니까요. 연구진들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3단 엔진의 헬륨 탱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정 장치가 약했던 겁니다. 이걸 보완해서 다시 준비했어요. 그리고 2022년 6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리호 두 번째 발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됐죠. 3단 엔진도 정상 작동했고요.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한국은 독자 기술로 위성을 우주에 올린 나라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예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말이죠.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연구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 수없이 실패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해외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우주 전문 매체들도 한국의 성공을 크게 다뤘어요. 짧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가 놀랍다고 했죠. 유럽 우주국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우주클럽의 새 멤버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도 독자적으로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요. 속으로는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로 넘긴 엔진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어떤 유럽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기술을 안 줘도 결국 해내는 나라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기술 이전을 안 해줬거든요. 그냥 모형 하나 받은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로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실험을 거쳐서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냈어요. 누리호 성공 이후 한국의 우주 개발은 가속이 붙었습니다. 2022년 12월 나사와 협력해서 다누리 달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었죠. 다누리는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누리호로 실제 위성들을 발사했어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큐브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누리호가 상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앞으로의 계획도 야심찹니다.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에요. 달 표면에 직접 착륙해서 탐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한국은 달 착륙에 성공한 네 번째 나라가 돼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누리호보다 더 크고 강력한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3톤급 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형 통신 위성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어요. 민간 우주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소형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요. 정부가 개척한 길을 민간이 이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우주 산업 생태계예요. 세계 우주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발사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죠.
누리호로 자기들 위성을 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정신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멀리 왔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주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세계였죠. 그런데 20년 만에 우주강국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수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어요.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죠. 이 끈기가 결국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협력이었어요. 연구진들끼리만 한 게 아니에요.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모두 힘을 합쳤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죠. 이 협력이 시너지를 만들었어요. 셋째는 투자였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믿고 기다려줬죠. 이 투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계가 놀란 기술력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로켓 하나 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올라섰다는 증거예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죠. 한국의 탐사선이 달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앞으로 달 착륙도 할 거고요. 화성까지도 갈 거예요. 언젠가는 한국 우주인이 달을 밟을 날도 올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죠. 그게 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기술을 안 준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었고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 러시아의 그 작은 실수가 한국에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주강국입니다. 감사합니다.